자, LG화학부터 봅시다. 예? 보세요 한번. 7월 5일부터 해서. 그 이전 거 필요도 없어. 알잖아. LG화학 하면 윤정도 맨날 악을 쓰고 쌩 난리를 치는 거. 내가 2대1하고 대판 싸우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디 대도 않는 팀장급 PD분이 방송 23년 한 방송 23년 이상한 윤정도를 길들이려고 그래. 대표님이 LG화학을 뭐 말씀을 안 하셨 방송에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걸 갖고 나면 뭐 수익을 갖고 나면 어떻게? 야, 이 사람들아 1월부터 LG화학 1월에 고점일 때부터 그 고점에서 손실 날 때도 바닥을 찍을 때도 3월이 바닥이거든요. LG화학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2대1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올해 1월부터 시작할 때부터 LG화학을 빼놓은 적이 없어. 예를 들어서 4월 26일이 미국 시간 기준으로 4월 26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4월 27일이 테슬라가 시가총액 5위예요. 미국에서. 테슬라가 12% 빠져 끝난 날이 있어요. 트위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2차 전지 개파락에 초전박살. 그리고 꼬리 달고 다 돌립니다. 그날 방송이 없는 날이었어요. 27일 날. 방송이 없으면 우리가 윤정두가 LG와 급락 나오고 돌릴 때 안 잡아드릴까요? 그때가 45만 원입니다. 안 잡아드릴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얘기해드리고 수익 범위를 잡아드리는데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 뭐 케이블경제팀 PD 선생님들이 작가 선생님들이 다 주식 알아 모르잖아. 맨날 싸운다니까. 대표님 왜 삼성전자 그만 갖고 나오시고요. 왜? 아우 고객 저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싫어해. 그건 니들 생각이고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을 갖고 나가야지. 알았어, 내가 양보해 줄게. 하이닉스 2016년도에 그 두 종목이 시장 다 이끌어내고 초대박이 났죠. SBS, CNBC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싸웠어 PD하고 작가하고. 이번에 2대1리가 어디서 감히 건방진 것들이 2대1리가 이 LG화학에 대해서 지금 7월 이후에도 유료 문자만 나간 게 아니라 계속 조금 이따 보시면 8월 달도 보여드릴 거예요. 7월 이후에 6월에 60만 원 찍었단 말이에요. 45만 원에서부터 60만 원 6월에. 그래놓고 또 꼬꾸라진 거예요. 50만 원이 이탈됐어. 시장이 깨지니까. 거의 매일. 그럼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셨어도 수익이에요. 뭐 종목을 한 100개씩 풀릴까 윤정도가? 아니잖아. 정해져 있잖아요. 주력은. 최소 주력은 55에서 80%를 주력을 채운다. 뭐 IT, 자동차, LG화학. IT는 솔직히 어려워요 지금. 그렇지만은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까지는 또 아니야. LG화학하고 자동차는요.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이거를 문자로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개장 전에 다 오픈해 드렸잖아요. 수익 날 때마다 마케팅 해드리고 야간 교육할 때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LG화학 보셔야 됩니다. 또 월요일, 화요일 멋부리려고 멋내려고 이걸로 2,400개 종목에서 일동제약 넣으면 되지. 예? 버킷 스튜디오 넣으면 되지. 시가총액이 개뿔 뭐 소형주든 말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시가총액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마케팅해서 매출 나왔을 때 그 매출 나오는 게 내가 잘해서 나왔다고 또 착각하는 전문가라고도 하기도 싫어. 그런 친구들. 거기에 여러분들 휘둘리셔서 윤정도를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 종목군들을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아주 간단하게 교육해드리는 거 몇 가지만 딱 여러분들이 캐치하셔도 우리나라에서 단타 매매 1등 한다니까요. 수익률 대 1위를 한다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까 예쁜 국대님 하루 매매 내역 못 보셨어요? 다시 보여드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했고 전 세계 기록 2007년도에 10주 동안에 7,861% 78배 수익을 냈어요. 얼마짜리 계좌로? 3천만 원짜리 계좌로. 원래 1억짜리 계좌부터 참가 가능한데 기존 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자들은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3천만 원짜리 계좌로 10주 만에 78%, 7,800%. 그게 세계 기록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기록이 아니라. 예쁜 공주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면은 저런 매매 다 가능해요. 다만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게 스스로 매매해서 대박 내십시오.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쉬운 둘이더라고 몰랐는데 쉬운 둘 맞나? 70이니까 쉬운 셋이야. 야 늙었네 윤정도도 이제.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주식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난 내 여가도 즐기고 내 사업도 할 거고 나 직장도 다닐 거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으세요. 그냥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고.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는 윤정두가 서로의 신뢰도만 있으면 이런 LG화학에서 왜 수익을 못 냅니까? 로키 선생님 LG화학 수익권입니다. 보유할까요? 8월 5일 기준에 추가적인 이제 강세를 띄었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솔직히 지금 이 장에 시장 깨져서 고생해. 내 종목 깨져서 고생해. 이시돌돔 선생님 만기가 내후년입니다. 지금 2024년이 만기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2025년 만기이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VVIP 방에. 여러분들은 지금 한 달, 두 달, 1+1 660 이번에 가격 올려서 720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또 가장 오래되신 분들은 10년 이상 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이번 장에는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저도 방송도 제가 많이 줄였고 한 4, 500분 정도 되셨나? 4, 500분, 400분, 500분 되셨나? 지금 한 150분에서 200분 정도 계세요. 왜냐면 신규 마케팅을 안 했었으니까 거의. 방송 4월 이후에 방송 다 줄여버리고 회사 전문가분들 출연하시게끔 해드리고 이제 방송 9월,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학생주 TV, 서울경제 TV 또 내외가 지금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내외 쪽이든 한국경제 TV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갈까 말까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의 LG화학을 두고 저평가라고 평가를 설정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LG화학을 보는 시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LG화학은 LG화학만의 기준이 아니고 화학업종의 기준만이 아니고 또 남겨져 있는 뭐 생명과학 이런 쪽만이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시가총액 2위 107조짜리의 81.84%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주사격. 그게 지금 하나솔루션. 거기에 에코프로 지금 폭풍 나오는 기준 중에 하나가 지주사 성향의 기준. 물론 사이즈의 차이는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 인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줄어든 부분 중에 하나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우리의 주력주 LG화학이나 자동차주들 본격적인 시세가 이제 나오는 시점이라고 저는 설정을 하는데 IT가 좀 눌려 있다 보니 그게 이제 버거워서 어차피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 나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처할 거니까 그럼 잠시 쉬었다 오겠다. 그 기준이 있으실 수 있고 또한 그 기준은 기존의 마케팅이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옆에서 마케팅이 나오다 보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시장 빠지면 어때 수익을 내야 전문가지 이렇게 이제 잘못 인식이 잡히셔서 이러한 LG화학을 정리하고 자동차를 정리해서 일동제약을 사버린단 말이에요. 일동제약 왜 시간에 상한가 갔는데 그 일동제약으로 내일 상한가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또 수익 내더라도 우리 들어갈 거예요. 내일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여다 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수익을 냈을 때 컨트롤 잘해야지. 안 그러면 3개월을 못 간다니까. 계좌 끝나는 거라니까요. 어쨌든 이 그 LG화학의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 개선폭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은 우리는 LG화학 CEO를 역임하셨던 분이 고객이셨어요. 농담이 아니라 LG그룹의 인사위원이세요. 지금도.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쪽 바닥에서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LG생활건강 CEO도 역임하셨고. 우리는 LG화학을 2003년부터 들여다봤어요. 그때 3, 4만 원 할 때부터. 그 시나리오를 다 알죠. 겪어온 거 뭐 2차 전지를 언제부터 95년경부터 2차 전지 전지 산업 부분 뛰어들었고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이제 그 지역은 제가 까먹었는데 공장 건설할 때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여를 하고 이 실적 범위가 대형주에서 컨센서스 대비 월등히 잘 나온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기준점 중에 하나는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솔루션도 LG에너지솔루션처럼 하나솔루션도 LG화학처럼 지주사 성격인데 태양광을 갖고 있죠. 분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사를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번에 분기 실적 1600억 예상했는데 2700억 나와요. 태양광 때문에, 미국의 정책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솔루션도 태양광을 물적 분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적 분할을 해야 돈이 돼요.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니까. 물적 분할을 해서 IPO를 해서 돈을 땡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적 분할해서 그냥 그대로 쪼개놓으면 누가 돈 될 거야. LG에너지솔루션에 누가 돈을 댈 거냐고. IPO를 해서 그 돈을 땡겨 오고 그 다음에 블록딜을 해서 지주사에서는 이득을 취하고 소액주주들이 나쁜 게 전혀 없어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하고 물적 분할을 한 겁니다. 그 물적 분할을 한 에코프로 BM을 상장을 시켜서 초대박이 난 거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도 기업 분할을 한 거고요. 아니 난 35년 동안 무슨 물적 분할의 약자라는 거 처음 들어봐. 지금은 그 물적 분할에 대한 그 호재에 대한 결실을 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블록딜을 하겠지 당연히. 블록딜 안 하겠냐고. 지금 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블록딜 합니다. 얘기 나왔죠? 아닌데 블록딜 안 한다던데. 아 진짜 50% 이상만 갖고 있으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 미만이어도 상관없고 사실은 우호 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81.84인데 30% 30조 누가 어떻게 받아가요? 그럼 못 받아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툭 던진 얘기가 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하니 아유 우리 블록딜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편으로는 아유 지분 70% 이상은 갖고 가야지. 50% 아유 아니야. 우린 70% 이상까지 갖고 갈 거야. 무슨 얘기예요? 11.84%는 그럼 내다 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그 블록딜 107조짜리 할인을 받아도 10조가 넘는 돈이 LG화학에 꽂힌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진짜 울다 웃다 가죠. 근데 우리가 이 LG화학 지금 고란츠 선생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살아 돌아왔어요. 2천만 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7,200에서 지금 현재 400 플러스인데 플러스가 난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뭐 더 오른다 안 오른다 뭐 그 기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지금 해석을 해드리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예요? 좀 이따 일동제약 할 때 보여드릴 거예요. 일동제약이든 CJ든 SK바이오사이언스든 우리가 들어갔던 셀트리온이든 걔네들이 붕괴가 된 상태에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 쓰레기들에 대한 거품이었으니까. 응? 좋게 표현하면 프리미엄이었는데 그 프리미엄이 다 녹아 떨어져서 어떻게 신풍제약이 예전에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못 누리지. 결론적으로 이런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입니다. 그냥 이것도 막연한 대형주면 안 돼. 한국전력이 시가총액이 99년도에 1위였어요. 한국전력이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뭐 우량주사면은 자손에게 물려주면 그런 거 없어요. SK텔레콤이 아시다시피 IT 거품 났을 때 기준이긴 하지만 500만 원을 넘겨서 액분해서 50만 원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걔가 하이닉스 인수할 때 10만 원 초반까지 내렸어요. 장도 깨지는 장이었고. 냅두면 간다? 아니야. LG에너지솔루션의 81.84%의 이 지분 있죠. 블록딜 당장은 아니더라도 블록딜이 나온다는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3월 19일 날 LG화학이요. 이게 최저 바닥입니다. 17.86% 종가가 끝나요. 마이너스 17.86. 말이 마이너스 17.86이지. 시가총액 7위짜리 종목이. 우린 이때 초대박을 냈죠. 걱정 말아요 그대 하면서. 왜? 여기에 또 우리는요. 이렇게 이 LG화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있어요? 한진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유료 회원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에? 뭐 물론 이제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규모가 원체 크지만은 한진칼을 갖고 있고, 그리고 19년 12월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다가 얘네 신고가를 냈어요. 얘네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찰나에 코로나19 터졌던 거고 1월, 2월에 신고가를 찍습니다. 그 차익 실현하고 DB하이텍 차익 실현하고 얘네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 전기를 우리는 일부 이제 사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진칼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뭘 갖고 있었어요? 네이버. 야, 얘 대박이었어요. 네이버는 제일 들 빠지고 얘는 폭등이었지. 응?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LG화학만 보시면 23만 원에 시가총액 16조. 지금 얼마? 47조. 얘가 얼마까지 올라가서요? 70조를 넘깁니다. 8월 27일 날 3월 19일 이후에 8월 27일 날 그 짧은 구간에 5달 만에 16조짜리 시가총액이 53조 이상으로 올라요. 16조짜리가 53조. 23만 원짜리가 78만 5천 원까지 올라요. 종가는 76만 2천 원. 상상을 초월하죠. 시가총액 이 당시 3위까지 올랐어요. 결론적으로 240% 올라오고 25% 조정받은 거. 이게 뭐다? 이때가 물적 분할 얘기 나왔을 때고, 이때가, 그리고 리콜 사태 2개 두들겨 맞았을 때예요.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 얘기조차가 안 나왔어. 근데 왜 동반적으로 빠져? 많이 올랐잖아.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이었어요. 업종도 아니지. 2차 전지 그냥 그 섹터인 거지. 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봉 맨날 설명드렸으니까. 이 주봉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물적 분할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고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방송을 다 뜯어 고쳐야 돼. 케이블 TV가 TV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케이블 수백 채널의 하나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뭔 검증이 됐을 것이며 그 프로가 뭔 검증이 돼 있어요. HTS 사용 자체도 그거는 간접 광고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원래는 못 쓰는 거예요. 원래 규제가 좀 덜해서 그렇지. 지상파는 HTS 못 써. 그냥 물적 분할 악재입니다. 그냥 악재인 정치인까지도 그냥 악재라고 표현해 버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공매도가 악재가 아니야. 지금 여기서 요 줄 거드린 요게 중요한 핵심 줄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요 7월 말에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 따지면 요 자락이에요. 요 자락 왼쪽으로 한 칸씩 옆으로 해놨습니다. 요 자락 7월 말에 7월 30일 날 IR을 합니다. 실적 발표 IR.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적 분할한다. 그때 얘기를 해요. 물적 분할한다. 근데 폭등이야. 농담해라. IR 할 때 폭등 물적 분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95년부터 배터리 사업을 하는데요. 중간에 물적 분할 하고 싶은데 계속 적자야. LG화학이 돈 버는 거 다 쳐발라. 여기다가 하나솔루션이 돈 바른 거 태양광에 다 발라버려. 이렇게 아주 못된 짓거리죠 사실은. 근데 인적 분할을 하면 안 돼. 돈 계속 발라야 돼. 물적 분할을 딱 하는 순간은 IPO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금을 땡겨올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물적 분할을 하면서 완전히 독립 회사로 쪼개버리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IPO 흥행이 안 되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민주당이 승기 잡히면서 이야 친환경으로 진입되는구나. 테슬라 폭등 랠리. 정책이 친환경으로 가니까. 이번에 하나솔루션 OCI 막 두들겨 맞을 때 그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미국 대법원에서 환경세에 대한 과도한 과금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요, 그 수건을 푼 거예요. 그 전부터 물적 분할한다는 얘기 계속 했었어요. 어떻게 화학업체가 2차 전지를 계속 매겨 살리냐고. 매출 파이는 50대 50으로 커졌어요. 근데 영업이익은요 적자다 보니까 화학이 다 해.
화학의 영업이익 비중이 103%. 왜? 이쪽이 적자다 보니까. 야, 아주 웃기는 현상이 난 거죠. 근데 이번에 절호의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7월 말에 IR을 할 때 물적 분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가 폭등 나오는 거는 지금 2차 전지가요 대박이고요. 테슬라가요 앞으로 전망이요. 그렇게 되면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물적 분할은 나발이고. 그러나 조정받죠. 이게 뭐예요? 리콜 사태 터집니다. 그러고 나서 9월 요 줄거놨죠. 9월 16일 날 줄거놓은 다음 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정확히 주봉이라 그래요. 9월 16일 날 이사의 결의를 내요. 물적 분할 결의를. 응?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시장도 사실은 조정받을 때거든. 그리고 245% 오르고 나서 이 조정이 25% 조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뭐 무슨 폭락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냥 결론적으로 주가 조정받는데 물적 분할 악재 같은데 에이씨 물적 분할 악재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때를 쓰는 거지. 근데 외국인 지분이 지금 48%예요. 이 당시에 77%의 의결권이 모이고 거기서 80%대 찬성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반대했는데도 여론에 못 이겨서 외국인이 악재면 그거를 하겠냐고. 그렇게 리콜 2번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사의 결의가 끝났고 요 줄 있죠. 요 줄 다음 줄, 그러니까 여기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10월 30일 날 임시주총에서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돼. 아니 악재라면 외국인들 48% 지분 갖고 있는 애들이 바보야? 통과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60만 원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79% 폭등해요. 이게 물적 분할이에요? 이게 악재야? 물적 분할에 의한 악재예요 이게? 아유 진짜 참. 근데 이러고 나서 고점 대비 조정을 받는데 105만 원 찍고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는데 밀리는 과정에 시장 폭락도 있었고 펀더멘탈 대비 더 올라온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겹친 건데 그거를 물적 분할의 악재다. 난 물적 분할의 악재라는 거 35년 동안 처음 들어봅니다. 응? 그런 적이 없었고 오히려 물적 분할을 하고 결국은 폭등으로 이어진 흐름을 지속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봤어요. 지속적으로. 7월 20일 날 시가총액 8위까지. 카카오가 그 위에 있었잖아요. 9위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 10위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걸 7월 28일 날 11시 기준에 LG화학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터져요? LG에너지솔루션 보호에서 풀린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와요. 왜? 아니 블록딜 얘기했잖아. 블록딜. LG화학의 오늘자 기준의 종가 기준에서의 시가총액이고요. 시가총액과 시가총액 순위 유가증권 시장에서 뭐 코스닥 껴봐야 뭐 걔네들 순위는 뭐 저 밑바닥에 있는 거고. 영업이익 부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에 LG에너지솔루션 개뿔 왜 안 밀릴까요? 유통 물량이 없어. 내년에 성장성이 뛰어나고 개뿔 성장성 뛰어나봐. 영업이익이 하이닉스에 아니 무슨 뭐 반도체는 성장주가 아니에요? 2차 전지가 그렇게 대단한 거였나? LG에너지솔루션 이외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튼, SK 아이테크놀로지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고점 대비 50%, 60%, 70% 빠졌죠. 그 거품 싹 다 빠졌단 말이야. 근데 거품인데 왜 외국 기관이 샀어요? 기계적으로 사는 거야. 기계적으로. 내 돈 아니니까. 2차 전지 사주세요. 오케이. 내 돈 아니니까 사라니까 사는 거야. 머슴이면 머슴. 생각해서 내가 수익 내줘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돈 주고 주식 사라고 했는데 2,300일 때 2,050 내려간다고 나 안 사고 있었어. 그럼 돈 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펀드 든 사람이 얘 월권 했어요. 나랑 계약할 때 주식 산다고 돈 줬는데 주식을 한 번도 안 샀어. 너 왜 안 샀어? 떨어질 것 같아서. 계약서에 써 있잖아. 주식 비중 얼마 채워놓는다고. 내가 돈 줬으면 사놨어야지. 만약에 돈을 줬는데 사놨어. 근데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건 법적인 문제 없어. 왜? 사놓으라고 돈을 줬으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카카오뱅크든 크래프튼이든 LG 에너지솔루션이든 삼성바이오로직스든 그 섹터로 돈이 들어오는 거. 또 시가총액
비중만큼 순위 코스피 200 그 비중만큼 유통 물량 기준으로 이 비중을 준단 말이죠. 그 비중만큼 기계적으로 인덱스 상품 코스피 200 지수 선호 상품은 기계적으로 삽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급 논리에 안 빠져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둔화가 아니라 침체가 오고 폭락이 올 때에는 가장 먼저 빠지는 게 프리미엄이 높은 거. 그렇게 따지는 거지. IT 종목 지금도 힘들긴 합니다만 작년 10월에 IT 종목 힘들 때 네이버와 카카오는 버텼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IT 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만 거품이 빠져야 된다는 거야. 거품이 아니라 이제 그 경기가 둔화되니까 프리미엄 종목들 성장주가 떨어져야 된다. 얘네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떨어져야 되는 거고. 아니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를 뭘 어떻게 조정을 받으려는 거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아무리 컨센서스가 낮아졌다 해도 아니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비교 대상이나 됩니까 이게? 예? 하이닉스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5조 이게 말이 될 소리야? 유통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나머지 부분도 현대차 기준의 흐름, 기아의 기준에서도 예전에 엔화의 저 정도 약세면은 얘네들 주가 초전박살 납니다.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2020년부터 미국의 민주당 정책에 힘입어서 그냥 예전부터 해왔던 거 있는 거 없는 거 싹 끄집어내서 전기차, 수소차 그냥 그래 결실을 맺었죠.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판매 대수를 또 눈으로 보이는 거 확실한 것만 여러분들이 기준 잡으세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멘토인 거고 그 역할을 제가 멘토의 역할을 그렇게 해드리는 거지. 내일 가입하시면 오늘 가입하시면 일동작에 상한가 잡아 먹어드릴게. 이거는 무슨 윤정두가 무슨 양씨 아저씨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것만 물적분할 악재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떼쓰지 말라니까. 어린애요. 응? 아까 우리 연기 선생님 내보내버렸지만 이방 광고만 올라 1시간 10분씩 에코프로 녹화해주는 사람 있어? LG화학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 있어요? LG화학을 요즘에 주가 올라오니까 대박 나셨죠 하면서 2차전지 뭐 어떻게 더 이상 뭐 어떻게 그런 설명 듣고 계실 거야. 뉴스 보면 아는 보도자료 보면 아는 내용.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 변화를 보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과감 없이 말씀을 드리면 LG화학이 만약에 LG화학이 화학주로서만의 가치를 가지고 간다면 롯데케미칼 화학업종 사실은 4배에서 6배에서 움직여요. 4배에서 6배. 근데 기초소재이기 때문에 화학업종도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침체된다? 침체 안 된다 그랬잖아. 잠시 둔화되고 개선된다 그랬잖아요. 왜? 공급자의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화학주들이 프리미엄이 붙으면 그러니까 4배에서 6배에서 움직이다 프리미엄 붙으면 6배에서 8배, 10배까지도 움직여요. 근데 지금의 LG케미칼, 롯데케미칼 7월 21일자 기준에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포스코가 막 올라갈 때 PER이 10배를 넘겼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 분위기에서는 시장이 진짜 지수가 추가 폭등이 나오지 않는 한. 그걸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을. 업종 평균 PER이 9.61배다? 이거는 LG화학이 왜곡시킨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주들 그 종목군들의 프리미엄이 또 거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2022년, 23년 순이익 전망치 대비해서 PER 4.33배, 9배 이렇게 계산을 해줬을 때 약 12조에 33조가 나와요. 이게 최악의 경우고 이게 최상의 경우인데 LG화학이 화학만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근데 지금 생명과학 LG생명과학 합병했잖아요. 인수했잖아요. 아주 예전에. 그 성장 부분이 있고 또 2차 전지 사업 부분 나머지 부분이 또 있어요. 어찌됐건. 거기에 LG에너지솔루션 이 당시에 90조였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107조예요. 107조. 50% 할인했을 때 37조 가치평가인데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이 고점 대비 70% 조정받는다면 카카오뱅크나 이런 애들처럼 그러면 16조뿐이 안 돼. 가치평가가 50% 할인 기준을 잡으면. 그래 최악의 경우는 28조에서 70조다.
지금 47조예요. 반토막 날 수도 있어 막말로. 그거는 진짜 경기가 침체된다며 진짜 아작이 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뉴스 내용에 엔비디아 실적 그 경고 있었잖아요. 오늘 개장 전부터. 미국의 주가지수 선물 하락 폭락. 에이 진짜 확 그냥. 미국 선물 기준에서 1% 이상의 하락 상승이 나오면 변동이 나오면 그때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진짜 경기 자체가 패닉에 빠질 때 기준인 거고, 응?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한다면 그때 코로나19 당시에 시가총액 16조였죠. 말도 안 되는. 16조인데 이때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평가 자체를 할 수가 없을 때잖아요. 적자였고 지금처럼 분할해서 107조에 형성한 것도 아니고 물적 분할이 악재의 호재. 허벌나게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호재지. 그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 81.84% 갖고 있으면 뭐해. 환급성이 없는데. 돈 벌면 얘한테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독립시켜놨더니 IPO 자금 들어왔어. 또 증자할 수도 있어. 또 지금 지분 갖고 있는 거 11%만 갖다 내놔도 10조 이상 돈이 들어와. 최대 70조까지를 설정을 했을 때 100만 원. 고점 얼마였어요? 105만 원까지. 지금 그러면은 얘를 끌어당기는 모멘텀이 뭐예요? 실적이 갑자기 얘가 막 바뀌나? 일동제약처럼 무슨 뭐 FDA 승인받아? 아니죠. 블록딜 얘기 나오고 나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바뀝니다. 개인 물량이 8% 미만이에요.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합치면은 90% 수준 되나요? 47%에다가 거기다 기간 한 3% 갖고 있고. 개인이 어떻게 갖고 있을 수가 있냐고. 지분 볼까요? 지분 보시면은 47.88에 주요 주주 40. 여기 외국인이 안 껴있어요. 주요 주주에. 그래서 합산하면은 88% 정도 되죠. 대주주 지분에 외국인 안 껴있는 대주주 지분이에요. 중복 없어요. 중복. 결론적으로 국민연금하고 LG 그룹 합산해서 88%의 기관 지분 빼고 나면은 개인들 지분이 10%도 안 남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얘 차트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그 개인 수급 보여드렸는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유통 물량 자체도 없을 뿐더러 이 당시 기준에 뭐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하는 그 당시 기준에 임시주총 통해서 그러니까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 승인했을 때 계속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서 이해되세요? 악재로 인식했나 이게? 메이저들의 이제 그 수급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앞전에 흐름 볼 필요도 없고 뭐 30만 원대, 40만 원대 저점 그것도 논할 필요도 없고 6월 달에 60만 원 찍고 또 깨져 내려갔어요. 시장 때문에. 50만 원이 살짝 이탈됐었죠. 지속적으로. 편입의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60만 원 이것도 아니야. 더 갑니다. 더 가야만 됩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오버행 이슈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블록딜에 관련된 내용 앞으로 보세요. 블록딜 얘기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뭐 겉으로는 꺼내놓고 있지 않지만 계속 그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이 메이저들은 무지하게 긍정적일 겁니다. 갭 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져? 걱정하지 마세요. 응? 다 잡아내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 1시간 30분씩 녹화해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예? 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거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죠. 오늘 하루에만 저도 아주 나쁜 친구인 거야. 모르면은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면 되는데 독수리가 뭔 설명을 하나? 오늘 하루에만 44분 20초에 녹음을 하면서 저 차트를 다 일일이 자르고 이런 내용을 다 영상을 녹화해드리고 그리고 해서 유튜브에 뿌려드리고 했으면 보시고 뭘 할 생각은 안 하고 6월 29일 12시 38분 거 한번 볼까요? 이건 몇 분 녹화했는지 13분 또 잠시만요. 그 다음에 11시 25분에 한 거 1시간 36분을 녹화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7월 21일 11시 25분에 1시간 36분을 녹화를 합니다. 1시간 36분. 응? 아글아글 쓰면서. 이때가 얼마였을까? 이때만 보셔도 되잖아. 그러니까 물적 분할 악재 아니죠 라고 저거 옛날 보도자료까지 싹 끄집어내서 날짜 다 정해서 이때가 이때입니다. 이때가 이때예요. 이때가 이때라고요. 라고 하면서 그 설명 다 해가면서 이게 얼마였을까? 그래 봐야 뭐 60만 원이 안 됐을 것 같은데 60만 원이 안 됐을 것 같은데 50 얼마 같은데 잠시만요. 화질 해상도 이쁘게 나온다. 안 보이나? 매직 계산기가 중간에 한번 나올 텐데 잠시만요. 매직 계산기를 직접 캡처해서 자르는 게 없나? 보셔야 돼. 가격이 얼마인지. 저기로 보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21일이니까 56만 9천 원이네. 1시간 36분을 장중에 그것도 56만 9천 원 종가 찍을 때 그렇게 해서 악을 쓰고 올려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저 동영상 보시고 편입을 했으면 오늘 기준에 11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거의 뭐 20% 가까이. 응? 근데 이런 20% 가까이의 수익은 다 내팽개치고 아니 살 때도 그냥 얘 끝내주면 더 사요 이게 아니잖아요. 응? 일봉의 이런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아니 이런 자료가 어딨어. 우리나라에 없어요. 윤정두가 다 35년 노하우를 자료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응?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형의 기준 저 캔들 저거 우스운 것 같아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서 망치형 그 다음에 장학형 저기서부터 편입의 기준에 54%입니다. 54%. 저게 우습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LG화학이 우습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LG화학의 흐름들을 동영상 지금 다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배 아파하지 마시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도 늦었다고 생각하셨잖아. 그러지 마시라니까. 뭐가 그렇게 늦어요? 그리고 나 원금 회복하게 일동제약 같은 종목 주세요. 패가 망신한다니까. 그거는 우리도 내일 들어가겠지만 진짜 소액 일부를 가지고 하는 거지. 아니 그럼 아니 김정은이가 뭐 하려고 저 어렵게 살아. 인민 여러분 모이세요. 조금 있다가 미국장 열리면 합법적으로 미국 계좌 개설해서 미국에서 수익 잡아 먹읍시다. 전 인민들 다 모이세요. 하고 윤정두 다 똘똘한 전문가 갖다 앉혀놓고 방송하면 되잖아. 예? 안 그래요? 제발 좀. 정상적인 기준에 시장 대비해서 좀 더 수익을 내서 시장 주도주를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잡으셔야죠. 일본 기준에서 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드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해드리고 그 목표 주가가 또 캔들에 대한 편입 설정 범위가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잡아내셔야죠. 왜 그거를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손실이 많아서 나는 손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 큰 종목에서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왜 하시냐 이거야. 이런 LG화학만 한 달만 잘 갖고 계셔도 에코프로 한 달만 잘 갖고 계셔도 여러분들 계좌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장에서. 이 좋은 장 아니에요? 난 좋은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긍정적인 장입니까? 제발 좀 부탁해요. 응? 제 수익 내나? 여러분들 수익 내지?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 깨졌다고 엉엉 울지 마시고, 어? 멘토의 역할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우리 전문가 선생님 끝내줘요. 뭐가 끝내주는데? 그냥 뭐 종목 이렇게 언급했는데 운 좋게 올라갔어? 그럼 끝내주는 거야? 이 LG화학이 언제부터 물적 분할의 기준이 잡혔는지, 언제부터 2차 전지 사업을 했는지, 지금의 화학 분야의 실적은 어떤지, 수급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지금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은 뭔지, 아마 블록딜 때문에 모멘텀이 된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실걸요. 물적 분할이 호재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실걸요.